자, 이제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5종목이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휴렛패커드인데 얘는 실적을 발표한 내용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휴렛패커드는 어제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라 하루 전 22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어제 주가에 반영이 됐겠죠. 일단 HP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는 11.2% 감소를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웃더라고요. 조정 EPS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조금 웃돈 정도의 조정 EPS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애들 컴퓨터를 만들고 노트북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PC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23 회계연도의 어떤 전망치에 매우 주목을 했었는데 결국은 PC 판매량은 10% 감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정 EPS, 연간 EPS를 3.2에서 3.6달러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3.62달러를 기대를 했으니까 상단마저도 예상치에 미달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대목만 본다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법도 했는데 자, HP가 배당금 5% 인상 계획을 밝혔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3년간 4천에서 6천 명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겠다,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14억 달러의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 이런 앞으로의 3년간의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어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기계 제조 회사인데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디어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얘들은 회계연도 기준 지금 4분기인데 와, 매출액 한번 보시겠어요? 15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7%나 급등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이 경기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 134억 달러였으니까 20억 달러를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완전한 서프라이즈죠. EPS도 전년 대비해서 81% 급증하면서 7.44달러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 7.11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이슈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없어갖고 농기계를 만들 수 없을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 오히려 제품가를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3 회계연도 순이익 목표치를 80억에서 85억 달러라고 얘들이 목표치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전년도는 그러니까 2022 회계연도는 71억 달러였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본 거고 시장의 예상치 79억 달러마저도 엄청나게 웃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제는 공급망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은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서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녹아지면서 주가 5%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카바나, 우리 수피아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카바나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그죠? 카바나가 오랜만에 19%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사 카바나. 왜? 지금 사실 월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반가운 소식 하나가 좀 있어서 어떤 펀더멘털의 영향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카바나의 최고 제품 책임자, 그러니까 CPO입니다. 이 이름이 데니얼 길이라는 일종의 경영진이죠. 경영진인데 자기네 회사, 그러니까 카바나 주식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날짜가 지난 21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몇 주를 샀냐 했더니 13만 3천 주.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약 7.62달러였다고 하니까 이분은 벌써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매수 규모가 총 101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3억 원 정도? 맞죠? 그 정도를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6만 이제 3,400주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20% 가까이 주가가 올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를 미국에서는 되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합니다. 내부자들은 회사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샀다라는 것은 이제는 회사가 그래도 뭔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만한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라는 그런 인식을 회사 내용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재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동안 너무 주가도 많이 빠진 데다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카바나 주식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봤을 때
카바나는 여전히 유동성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끝이 보이나? 뭐 요 정도의 기대감은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카바나에 재료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종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어제 뭐 호날두가 또 관련해서 뭐 뭔가 이 구단주에 대한 불만, 나 여기서 탈퇴할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자, 주가는 간밤에 25.98%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로 축구팀 운영하고 관련한 기업인 거 뭐 아실 텐데, 왜 이 구단주가 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요거를 매각을 하거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매각 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조금 쏠리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느냐 하면, 그동안 이 구단주에 대해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구단에 대한 어떤 투자도 제대로 하지를 않고 배당은 엄청나게 챙겨가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고, 뭐 호날두의 이탈 언급한 것도 사실 이와 뭐 무관치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 해지까지도 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아무래도 매각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 뭐 그러면 이제 실력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들의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첼시도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뭐 매각해서 나쁠 건 없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크레딧 스위스 준비를 했습니다. 얘도 간밤에 이제 6% 하락을 했는데, 이제 스위스의 투자 은행이죠. 얘네는 이제 계속 유동성 위험에 대한 경고 등이 많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아무래도 자금 부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자본을 늘려야 하는, 뭐 증자를 해야 되는,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자본 확충 규모는 42억 달러 규모로 꽤 큰 규모인데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대상은 사우디 국립은행입니다. 예, SMB인데 제가 CMB라고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제 지분 9.9%를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약간 사모 형식으로 아마 얘들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앞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크레딧 스위스가 뭔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게 될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자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주 가치의 희석 우려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을 했고, 또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안 되는 것들 뭐 매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탈도 나오고 뭐 구조조정 관련 비용도 필요하고 하면서 4분기에 16억 달러의 손실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또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은 다 주주가치 희석이라던가 손실 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